강태풍은 회사 문을 처음 열었을 때의 그 싸늘한 공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인감과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몇 통의 미수금 명세서뿐이었다. 바람이 불면 창틀이 덜컹거리고 점심시간이면 골목 가게에서 나오는 라면 냄새가 더 가슴을 찌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빈 책상 위에 서서 결심한다. 태풍 상사, 내가 살려내겠다. 그 결심이 이야기의 첫 불꽃이 된다. 초반부에는 현실의 무게가 계속해서 태풍을 짓누른다. 거래처는 물건값을 떼먹으려 하고 은행은 신용을 도려내려 한다. 경쟁사는 그 틈을 노려 태풍 상사의 단골을 빼앗으려 하고 내부에서는 누군가 슬쩍 회사 자금을 빼가는 정황도 드러난다. 그 가운데서 오미선은 태풍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때로는 거친 충고를 던지는 존재다. 그녀는 단호하고 실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태풍처럼 낭만을 잃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면 속수무책이 된다.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이야기의 스피드가 붙는다. 태풍 상사는 우연히도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규모 수출 제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계약의 조건은 비정상적으로 까다롭고 제품 규격을 맞추려면 설비 투자와 원재료 확보가 급하다. 태풍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다. 오래된 거래처 중 하나와의 조건부 합작을 결심하는데 그 거래처의 실체는 태풍이 알던 것보다 훨씬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었다. 권선택은 그 합작을 반대한다. 그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 태풍의 모험적 선택을 경계한다. 둘의 갈등은 회사 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로 번지고 직원들은 둘을 가운데 두고 편을 갈라 싸운다. 고마지는 중립을 지키려다 결국 결정적 순간에 태풍변에 서지만 그로 인해 고마진의 과거, 그가 한때 태풍 상사의 경쟁사에서 일하며 정보를 빼내던 기록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킨다. 사랑 이야기도 서서히 깊어진다. 오미선과 태풍 사이의 감정은 처음엔 티격태격한 동료애로 시작했지만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서로의 빈자리를 인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로맨스는 순탄치 않다. 태풍의 옛 친구이자 지금은 외국에 있는 연줄 있는 여성 서윤화가 등장하며 삼각관계의 불씨를 당긴다. 서윤화는 태풍에게 사업적 도움을 주려지만 그 배경엔 정치적 재벌가의 계산이 숨어 있다. 태풍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오미선은 태풍에게서 한 발 물러선다. 그러나 둘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사건의 전환점은 내부 배신이 증거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누군가가 고의로 태풍 상사의 원가표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태풍은 사기적 회사 운영이라는 오명을 쓴다. 금융감독의 조사가 시작되고 태풍 상사는 거래 중단과 함께 큰 타격을 받는다. 이때 태풍은 과거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뒤져 뜻밖의 비밀을 발견한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숨은 거래 명세와 몇 통의 편지. 그것은 단순한 회계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위기 때마다 사람들의 신뢰로 문제를 풀어온 기록이었다. 아버지의 방식과 태풍의 방식은 닮아 있었다. 태풍은 언론과의 싸움, 법정 공방, 직원들의 신뢰 회복을 한꺼번에 맞닥뜨려야 한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권선택과 고마진, 그리고 오미선은 태풍에게 돌아와 함께 싸운다. 직원들은 작은 이익을 놓치더라도 회사를 지키자며 자발적으로 임금을 유예하거나 파트너십을 재조정한다. 그 장면들은 드라마의 감정적 클라이맥스,
중 하나로 소박하지만 강렬한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 반면 적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서윤화를 이용해 태풍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세력이 내부로 접근하고 거대 자본가의 합병 제안이 등장한다. 태풍은 합병을 받아들여 회사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태풍 상사가 지니고 있던 가치, 사람과 신뢰가 상업적 숫자에 잠식될 위험이 있다. 태풍은 고민 끝에 다른 길을 택한다. 그는 외부 자본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남은 지분은 직원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다. 이 결정은 모험적이며 법적, 재무적 난관이 쌓인다. 후반부에는 법정 드라마와 사람들의 화해가 병렬로 진행된다. 내부 배신자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 배경에는 개인적인 야망과 과거의 상처가 얽혀 있었다. 배신자는 처벌을 받지만 드라마는 단순한 응징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적인 연민도 남긴다. 이 과정에서 태풍과 오미선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한다. 권선택은 자신의 냉정함이 불러온 상처를 인정하고 동료들에게 사과하며 팀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마지막 에피소드로 갈수록 이야기는 정리 모드에 들어간다. 태풍 상사는 완전한 부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회사는 규모는 작아졌지만 구조는 훨씬 탄탄해졌다. 직원들이 지분을 나눠 가진 협동조합의 모델은 주변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 태풍과 오미선은 공식적으로는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적 안정과 함께 더 성숙해진다. 서윤화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태풍과 일종의 화해를 나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현실적인 결말이다. 종결부에는 작은 에필로그가 따라온다. 태풍은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다시 책장에 꽂아두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 소박한 축하식을 연다.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비추며 각자가 이겨낸 상처와 앞으로의 희망을 말한다. 드라마는 큰 성공이나 모든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말 대신 사람들의 끈질긴 연대와 작은 성취들이 쌓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간다는 메시지를 남긴다.